함수 최고난도 77번부터 보면 이렇게 거듭 합성하는 경우는 규칙이 반드시 있죠. 그 규칙은 뭐 첫 번째는 뭐 순환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점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점점점 작아지거나 뭐 어떤 규칙을 가지면서, 그래서 해보면 되고, F 4분의 5는 따라가니까 2분의 3, F2 4분의 5는 F 2분의 3, 그럼 2분의 3은 1한테, F2 4분의 5는 F3 1, F1은 2, 그럼 F4 4분의 5는 F2, 그럼 0. 그럼 F5 4분의 5는 F0, F0은 1, F6 4분의 5는 F1, 그러면 2, F7 4분의 5는 F2, 그럼 0. 됐다. 여기 한 번 빼고, 첫 번째 하는 거 빼고, 요게 이제 3의 배수 단위로 3개씩 같은 경우가 나오니까 F2002는 요거 한 번 하면 이제 2000 한 번만 더 합성하면 되고, 그 2000 한 번, 남아있는 2000 한 번이 다 3개씩 3의 배수 단위로 순환하니까 요거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돼서 3의 배수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0의 값들이 돌고 돌아서 나오겠다. 답은 0. 78번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자, 기억을 보면 그림 좀 그려봅시다. x 1, 2, 3, 4, 5. 자, f1 곱하기 f2가 6이면 뭐 1부터 5까지 여기 있는 1부터 5까지 중에서 곱해서 6이 나오는 조합은 뭐 2 곱하기 3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한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3한테 가면 나머지 3, 4, 5의 함수값은 얘랑 얘랑 얘한테 대응이 되는 1대1. 그러니까 F3 더하기 F4 더하기 F5는 1 더하기 4 더하기 5, 그러면 10. 기억은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항등함수 f.f가 항등함수란 얘기고, 그러면 f.f가 항등함수면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 f는 있을 거야. 그럼 뭐 이런 거죠. 뭐 요렇게 가면 이것도 다 요렇게 가는 거라서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게 뭐 존재하겠네. 그럼 니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집합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은 모든 원소가 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f라는 함수가 b면 b,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것이 존재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3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 갈 수 있는 모양은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해 빠진 거니까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모양에 대해서는, 자, 1은 1한테 가고 2는 2한테 가고 3은 3한테 가는 어떤 원소가 여기서 보면 1, 2, 3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4랑 5는 이렇게 크로스로 한번 가보면
1, 2, 3에 대해서는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보기와 같은 함수 f가 그려졌으면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과 같은 발레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f'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크로스로 가는 원소들이 존재해야 되고 3번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3개의 관계가 있으면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고 2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79번 여기 범위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f g 2는 f g2가 2니까 f2는 여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2 기억 맞고 그 다음에 g.f-x랑 gfx는 서로 같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는데도 같다라는 것은 서로 y축 대칭이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g.fx가 y축 대칭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g.fx의 그래프만 그려보는 걸로 그러면 gfx 이 fx는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2보다 크면 얘는 2니까 g2가 돼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는 x니까 얘는 gx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fx는 마이너스 2니까 g 마이너스 2가 돼서 2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2보다 클 때와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다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y축 대칭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디귿 g.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g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걸로 gfx는 그렸고 좌변 fgx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일단 합성함수의 함수식을 작성하려면 여기 안에 있는 함수는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그래서 fgx는 어떻게 되냐면 2가 될 수 있고 아니면 x 대신에 gx 들어간 거니까 gx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2 언제 그러냐면 gx가 2보다 크면 2가 되고 gx가 마이너스 2보다 커놨고 2보다 작으면 gx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gx가 2보다 커지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2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gx가 2보다 커진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범위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면
함수값 2를 찍으면 되는 거고, gx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그래서 요 범위를 뜻한다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gx. 근데 gx가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는 건 없으니까, x의 범위는 없으니까 얘는 함수값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fg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클 때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x제곱 빼기 2.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랑 지금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80번. fx, gx는 1대1 대응이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f의 역함수 a랑 g,b가 같아지는 자연수의 순서상. 현재 gx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 fx가 나와 있는데, 그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필요하니까 그려봅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게 역함수의 그래프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빨간색 역함수와 요거 gx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정의역 AB, x값 AB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일단 3,3은 바로 보이잖아, 그쵸? 일단 3,3은 바로 보이고, 얘는 3,3을 기준으로 위랑 아래가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의 순서상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여기 3,3 요거 하나만 더 더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포인트는 일단 여기 x가 y가 1일 때, 그때 a는 2, b는 4, 2,4. 요거 괜찮고, 그럼 저 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는 4,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대충 여기 함수값의 위치는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1,5도 괜찮고, 그럼 저 위쪽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지. 5,1. 그래서 총 몇 개? 5개가 답. 81번. x의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일단 f1은 1의 제곱 1, f2는 2의 제곱 4, 1은 1, 2는 4한테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f3은 3 더하기 a한테, f4는 4 더하기 a한테. 그럼 얘랑 얘 중에선 얘가 더 크니까 x가 4일 때 함수의 값이 3한테 가고 얘는 2한테 가서 a는 일단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고요. 그래서 마저 연결하면 3은 2, 4는 3 이렇게. 자, 그러면 그거의 역함수에 대한 반복적인 합성의 문제가 되겠고, 뭐 역함수는 여기서 1로 가는 거니까 무조건 순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되면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아니면 이렇게 되던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얘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니까 G3은 결국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겠다. 여기서 일로 가는 G3은 항등함수가 된다 라고 확인 끝. 그러면 G12는
세 번 할 때마다 자기 자신한테 가니까 얘는 결국은 G2와 똑같은 거고, 그러면 얘는 3. 여기서 1로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G11, 3이 아닌 것 같은데, 2는 G2, 2와 같고, 얘는 G3이 되는 거니까 G3은 4한테 가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4, 답은 6. 82번. 일단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도 상관없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는데,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것의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 범위를 구한다 라는 방정식 부등식이든 합성함수의 표현으로 그 식이 표현이 됐으면 일단 치환을 하는 게 가장 단순하다. 그럼 ft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 즉 y는 ft와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다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란 얘기고, 여기를 t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t다라는 그래프 그려줬고, y는 마이너스 t 더하기 2는 x절편 t절편 2, y절편 2를 지나는 이 직선이 되겠다. 그쵸? 그럼 그때의 교점의 t 좌표 여기쯤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쯤을 베타라고 얘기하면 얘랑 얘가 같아지는 t의 값은, 즉 얘와 얘의 교점의 t 좌표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될 거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t 대신에 fx가 알파가 되거나 fx가 베타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으면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 y는 fx와 y는 알파의 교점, y는 fx와 y는 베타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y는 x라는 직선이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알파일 때 함수값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거니까 y는 알파라는 직선하고 fx라는 직선의 교점은 한 번, 두 번, 여기서는 근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라고 했고, 그럼 y는 x라는 직선 위에 y좌표, 여기가 베타가 되니까 y는 베타라는 직선하고, 그 다음에 fx의 교점은 이쪽에서 한 번, 여기서 한 개.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3개. 83번. 자, 요거는 그거 답지를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렇게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우리 이차함수의 좀 성질 좀 알고 넘어갑시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든 현재 꼭지점의 x좌표가 p라고 얘기하면, 즉 대칭함수가 이차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 자, 그러면 여기 fa랑 fb 함수값이 같아지는 상황에서의 이 정의역의 관계, x좌표의 관계를 보면, 뭐 첫 번째는 당연히 a랑 b랑 같으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가 함수값이 같아지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a와 b가 아싸리 같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도 a와 b의 함수값은 같아질 수 있는 게 이차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 a와 b의 정의역의 관계는 두 번째가 a 더하기 b 나누기 2가 뭐가 돼야 돼? 꼭지점의 x좌표 p가 돼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찾을 수 있다. 다시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a와 b의 관계는 같거나 아니면 요렇게 됐죠. a와 b의 센터가 대칭축이다 라는 거 확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f라는 어떤 함수 값이 같아지는 얘와 얘 관계는 첫 번째는 g x가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g x 더하기 x 나누기 2가 현재 이 fx의 대칭축 1과 같아지게 되는 x의 값들을 찾으면 되고, 그 x 값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세요 라는 문제가 됐다. 그러면 g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x에서 더하기 x 더하기 a는 0이 되거나 아니면 gx 더하기 x가 2가 돼서 gx 대신에 저거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게 하는 요 방정식들의 근의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되는 a의 범위를 찾는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여기서는 허근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요게 중근임과 동시에 요것도 중근이 되는데 그 중근은 서로 다른 거라고 하면 전체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쪽 게 허근 나오고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전체의 방정식은 실근이 두 개가 되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별식을 적용하시면 1-4a가 0보다 커지는 거, 그러면 a는 4분의 1보다 작다. 여기서의 허근이 되려면 9-4a 더하기 8이 0보다 작아지니까 a는 4분의 15, 17네. 17보다 크면 된다. 그러면 4분의 1보다 작은 것과 동시에 4분의 17보다 큰 거는 없으니까 이런 상황은 안 나오고, 그럼 중근이란 얘기는 a가 4분의 1, a는 4분의 7.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동시에 중근을 나오는 경우는 이것도 만족되는 게 없으니까 너도 아닌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가 허근을 갖는 a가 4분의 1보다 크고, 요거 반대가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방정식이 허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이거 반대로 하면 되지. a는 4분의 17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1, 2, 3, 4가 답이 되겠네요. 84번. 얘는 x-k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일단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x가 k일 때 꼭지점의 y좌표는 1. 그래서 x가 k보다 커나 같은 증가 함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y는 1보다 커나 같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맞네. 그쵸? 그러면 증가함수 부분이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고 1대1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상황. 그 다음에 그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이 gx와 f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한다. fx랑 gx의 교점은 이 두 i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fx와 y는 x의 교점을 두 개로 하는 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교점은 한 개니까 안 맞고, 그럼 얘가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를 지날 때부터 교점이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좀 확대를 한번 해보면 y는 x가 여기는 이차함수에 접할 때 바로 직전까지는 교점이 두 개,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이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k,1이라는 꼭지점을 지날 때의 k의 값과 그 다음에 y는 x가 fx와 접할 때 k의 값 사이를 답으로 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k,1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점이 될 때니까 k는 1이라는 게 일단 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할 때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1이 y는 x라는 직선에 접할 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1이 0의 방정식의 근이 충분일 때 그럼 판별식이 0 되면 되겠네.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k가 4분의 3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k는 4분의 3이다라는 것보단 위에 있어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문제는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1. 85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gx 역함수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것은 1대1 대응. 그럼 가장 보편적인 게 1대1 대응이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으면서 연속이면서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함수여야만 한다 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다 라고 수업 시간에 좀 많이 강조를 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부분인 거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거에 대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역함수가 존재함과 동시에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y의 범위를 우린 치역이라고 얘기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y의 범위가 말 그대로 실수 전체, y에 대한 실수 전체 쪽에서만 그려지면 되게끔.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x축, 그 다음에 y축,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에 대해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2,6을 찍고, 그 다음에 그려봤을 때 여기 있는 점이 1, 마이너스 3을 찍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첫 번째에 대한 이런 상황이 여기 1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면서 끊어져 있지 않는 한계가 현재 감소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면 끊어져 있지 않으면서 항상 증가거나 항상 감소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그래프가 감소하지 않아도, 즉 증가해도 동시에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이 그림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6보다
대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6이 빠져 있던 걸 여기서 6을 메꿔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이 빠져 있던 걸 여기서 메꿔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y축 전체를 봤을 때 그래프가 항상 그려져 있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가 그래프가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이고,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기역에서 보면 기역 같은 경우는 f-2 더하기 f1은, 자 1번의 그림에서는 f-2가 6이고 f1은 마이너스 3. 2번의 그림에서 치면 f-2는 마이너스 3이고 f1은 6이니까 어떤 경우가 돼도 그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는 거 니은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G0이 마이너스 1. G0이라는 것은 여기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고, G1은 요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F1이 마이너스 3. 그랬을 때 y는 fx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f1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첫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힌트가 f-2는 6이다라는 것까지 추가가 된다. 그래서 fx의 함수식을 ax 제곱 더하기 bx,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럼 f1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2는 4,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6, 4a 마이너스 2b는 7.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4 더하니까 6a는 3.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되고, a가 2분의 1이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 2차 함수 식에서의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서 얘는 2분의 5가 되는 거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은 2번 그림을 뜻하는 거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면서 이렇게 꼭지점 x좌표가 딱 마이너스 2. 그러면 y좌표는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럼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2번 그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6을 지나는 거, f1은 6이다 라는 두 가지 힌트에 의해서 이제 fx는 a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3, f1은 1 집어넣으니까 9a 빼기 3이 되고, 그게 6이니까 a는 1이 된다. 그럼 a가 1. 그러면 g 역함수 1이 0이냐라고 물어봤단 얘기는 0은 g에 의해서 1한테 간이를 물어보는 거고, g0은 이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결국은 f0을 물어보는 거고, f0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게 맞겠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일단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좀 3점짜리라든지 좀 간단한 복잡한 형태, 절대값이라든지 그런 게 복잡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적용이 다 될 거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반대 케이스도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86번 전체 집합 S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이제 9의 배수
그러면 9의 배수는 9, 18, 27, 36, 45, 81, 90, 99까지. 자, 이게 집합 S고 그거의 부분 집합 X라고 얘기했으니까 집합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은 요런 것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근데 y는 0, 1, 2, 3, 4, 5, 6. 근데 어떤 원리로 대응이 되냐면 n을 7로 나눈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9가 있으면 9는 7로 나눈 나머지 2한테 대응을 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1대 1 대응이 되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집합 x의 원소는 7개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들어갈 수 있는 7개들을 1대1 대응이 되게끔 확인 한번 해봅시다. 먼저 함수값들은 7로 나눈 나머지한테 가는 거니까 9부터 99까지 다 7로 한번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적어 보면 얘는 2, 그 다음에 4, 6, 1, 3, 5, 0, 2, 4, 6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1인가? 이렇게 나오나요? 맞네요. 자, 그러면 지금 x가 누구일 때 0한테 대응이 될 수 있냐면 63밖에 없네. 63 맞죠? 그러면 여기에 63은 꼭 들어가야 되는 원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한테 대응될 수 있을 수 있는 n은 36이랑 99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n은 36이 들어갈 수 있거나 99가 들어가야지 1한테 대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한테 대응이 될 수 있는 건 9 아니면 72네. 9 또는 72가 들어갔을 때 2한테 대응이 될 거고, 3한테 대응이 되는 건 45 하나밖에 없죠. 그럼 45는 무조건 집어넣어서 3한테 대응시키게. 그 다음에 4한테 대응이 될 수 있는 건 18 아니면 81. 그러면 18 또는 81이 들어가야지 4한테 대응이 될 거고, 5한테 대응될 수 있는 건 54밖에 없으니까 54는 무조건 들어가고, 6한테 대응이 될 수 있는 건 마지막 27하고 90. 27이 들어가거나 90이 들어가면 6한테 대응이 되겠다. 그래서 집합 X로 될 수 있는 개수는 36이 들어가 줄래 99가 들어갈래 두 가지. 여기도 81 들어갈까 18 들어갈까 81 들어갈까 두 가지. 여기 9 들어갈까 72 들어갈까 두 가지. 27 들어갈까 90 들어갈까 두 가지. 그래서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은 16개. 87번 F1은 1이고 짝수의 정의역이면 Fn, 홀수의 정의역이면 Fn 더하기 1. 뭔가 추가가 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범위 내에서 함수값의 최대값을 찾고 그때 정의역은 누군지. 지금 여기 두 번째 거에서 봤듯이 정의역이 홀수면 무조건 1을 더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정의역이 다시 홀수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 전체 값은 이 패턴에 의해서 다시 1이라는 걸 더할 거고, 그럼 결국은 홀수에서 시작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꿨을 때 걔도 홀수가 되고, 다시 이것도
2k 플러스 1의 모양으로 바꿔서 fk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1을 더할 거니까 계속 1을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점 커질 것이고, 다시 여기 있는 게 또 홀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 같은 방법으로 1을 더하고 1을 더하고 1을 더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최대값은 정의 여기 홀수에서 출발하면 되고, 그 홀수에서 표현 자체를 이렇게 바꿨을 때 얘가 또 홀수가 되고 또 홀수가 되고 또 홀수가 되려면 이왕이면 큰 홀수에서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쵸? 그래서 1부터 128까지 중에서 가장 큰 홀수는 127이니까 f 127은 f2 곱하기 63 더하기 1, 그러면 f 63 더하기 1, 여기 이제 또 홀수가 됐으니까 요거만큼 좋은 건 없네. 또 f63은 f2 곱하기 31 더하기 1, 그럼 f31 더하기 1, 또 홀수가 됐으니까 f31은 f2 곱하기 15 더하기 1, 그럼 f15 더하기 1이란 얘기고, 또 f15는 f2 7에 14 더하기 1, f7 더하기 1, 또 f7은 이게 계속 홀수죠. 그럼 f2 곱하기 3 더하기 1, 그럼 f3 더하기 1, 마지막인 것 같은데 f3은 f2 곱하기 1 더하기 1, 따라서 f1 더하기 1, 127이라는 홀수에서 시작해서 계속 표현 자체가 다 홀수로 떨어지니까 이게 제일 크겠다. 그래서 n이 a일 때, 즉 a는 127이고 그때 최대값 f127은 f1이 1이니까 여기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4 더하기 1은 5, 5 더하기 1은 6, 6 더하기 1은 7. 그러면 최대값은 7. 따라서 답은 134. 88번. 집합 x는 1, 2, 3, 4. 그 다음에 x에서 x로 대응, 1대1 대응. 1, 2, 3, 4. 1, 2, 3, 4.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된다. fx는 항등함수구나. 맞죠? 그러니까 두 번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1, 2, 3, 4 하나 더 적어 드리고, 일단 두 번 앞에서도 봤고 두 번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되려면 뭔가 이런 크로스로 대응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애들이 있으면 두 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한테 가더라. 예를 들면 이렇게 크로스하면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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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자기 자신한테 가고요.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크로스 되면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자기 자신한테 가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에 이렇게 가도, 이렇게 크로스에 이렇게 가도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다 자기 자신한테 대응된다 라는 거는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2x다 라는 건 어떤 원소는 있대. 그러면 f1이 2한테 가거나 아니면 f2는 4한테 가는 게 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면 1이 2한테 간다라고 치면 여기선 f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얘는 크로스가 돼야 되는 거,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되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해당되는 거고, 자 만약에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합시다. 두 번째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f2가 4한테 간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4는 크로스로 얘한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4는 크로스로 얘한테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연결해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짝대기로 가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서 크로스로 가도 되는 거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짝대기로 가도 되고 이렇게 크로스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확인이 돼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F3은 F 역함수 3과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뭐 이건 당연히 맞는 거잖아. F가 항등함수란 얘기는 F랑 F 역함수랑 같다는 얘기니까 뭐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 F1이 3한테 가면 첫 번째 그림은 아닐 거란 얘기고, F1이 3한테 간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얘한테 가면 이제 얘는 크로스로 요렇게 3은 1한테 가야 되는 것. 그럼 F2는 4. 뭐 2번 그림이 맞는 거죠. 2번. 아니면 이걸로 봐도 되고, 나에서 F1이 2가 되거나 F2가 4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F1이 3이니까 당연히 F2는 4한테 가야 되는 게 맞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4개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1번 또는 2번이 있고, 1번에서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 한 가지, 아니면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 두 가지. 1번에서 2개가 나오고 2번도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 한 가지, 아니면 크로스로 대응되는 함수 한 가지.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와서 디귿 4개 맞습니다. 답은 5번. 89번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 존재, 뭐 1대1 대응 가나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요거까지 계산을 해본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어느 정도 케이스를 나눠 가면서 시행착오 겪어가는 그런 과정에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에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1 괜찮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1 더하기 f 역함수 1이 2가 되면서 f2 더하기 f 역함수 2는 4. 그 다음에 6인가? 6 집어넣으면 f6 더하기 f 역함수 6이 12가 되게 하는 거. 그럼 일단은 뭐 f라는 함수값은 역함수든 원래 함수든 함수값은 1부터 7까지 중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1부터 7까지 중에서 더해서 2가 되려면 1 더하기 1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f 역함수 1이 1이다. 그 다음에 f1도 1. 그럼 f 역함수 1이 1은 f1은 1이다 라는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야. 100%.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떤 함수값 더하기 함수값이 4가 되려면 1부터 7까지 중에서 더해서 4가 되는 건 뭐 요런 거 있겠지. 1 더하기 3. 그럼 얘가 f 역함수 2가 3이라 하고, 그러면 f3은 2가 되는 거. 그럼 f2가 1이란 얘기지. 그러면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건 1이었으니까 f2는 1이란 말이야. 근데 이미 1은 1한테 대응됐는데 1대1 대응이면 2는 1한테 대응되는 게 모순이니까 1 더하기 3은 아니다. 1 더하기 3은 틀렸다. 그럼 이제 3 더하기 1도 있을 수가 있고 2 더하기 2가 있을 수가 있는데 2 더하기 2를 한번 해보면 f 역함수 2가 2한테 가고 f2도 2한테 가는 거. 그럼 얘는 f2가 2란 뜻이고 얘가 2니까 다시 f2는 2다.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이것도 오류가 없는 확실한 거.
자, 그 다음에 F6 더하기 F 역함수 6이 12가 되게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5 더하기 7이나 7 더하기 5 이런 거 있을 거고 6 더하기 6은 안 돼. 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F6이 5고 F 역함수 6이 7 되는 첫 번째를 확인. F 역함수 6이 7이라는 것은 F7은 6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F6은 5.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를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F6은 7이고 F 역함수 6이 5가 돼서 F5가 6이 되는 거. 요런 상황에 대한 거 하나랑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한 거 이제부터 나누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걸 만족한다라고 돼 있냐면 F3 더하기 F5가 1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더해서 10 되는 거는 3 더하기 7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4 더하기 6 요거 하나 6 더하기 4 7 더하기 3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에 대한 거를 만족하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F7이 6이다라고 하면 7은 6한테 대응이 됐으니까 F5가 6한테 간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3이 6한테 간다라는 것도 1대1 대응의 모순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아니면 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F7이 6한테 가면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면 1, 2, 3, 4, 5, 6, 7 X에서 X로 가는 거 확인. 자, 확실한 건 얘는 얘한테 가고 2는 2. 그 다음에 가정한 게 7이 6한테 가는 걸 가정한 거죠. 가정한 건 빨간색으로 7이 6한테 가는 건 가정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요거를 첫 번째 요거를 한번 맞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가볼게. 3은 3한테 그 다음에 5는 7한테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F6이 5가 돼야 된다. F6이 4한테 가면 F4는 5한테 간다는 얘기지. 남아있는 게 4, 5. 그럼 6이 4한테 가면 4는 5한테 간다. 라고 하면 지금 딱 1대1 대응이 정확하게 딱 하고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요 모양이 답이다. 뭐 특별히 오류 난 건 없으니까 이게 확실한 답인 거야. 알겠나? 그러면 요게 답인 거고요. 자, 혹시 시행착오가 겪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온 거니까 완전 럭키지. 그러면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답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이번에는 요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F 역함수 6이 5한테 간다. 즉 F5는 6한테 간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5는 6한테 대응이 됐다. 그럼 F5가 6이니까 요게 맞는 거죠. 요게 정확한 거지. F5는 6 됐어? 그러면 F3은 4한테 간다는 얘기야. 3은 4한테 간다는 얘기가 됐고 이제 F6이 7한테 가는 과정에서 6이 F6이 만약에 5한테 가면 지금 비어 있는 게 3하고 5하고 7이니까 만약에 뭐 3한테 간다고 치면 F3은 4한테 가는 거니까 7한테 가고 있지 않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F6이 5한테 가면 F5가 7한테 간다는 얘기인데 F5는 지금 6한테 가고 있는 게 처음에 가정한 사실이니까 이것도 아니란 얘기고 그 다음에 F6이 7한테 가면 F7은
7한테 간다는 얘긴데 이미 6이 7한테 선택받았을 때 7도 7한테 선택받았다라는 거 말이 안 되지. 그치? 1대1 대응의 모순이니까 이런 상태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이 그림의 모양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F4는 5 곱하기 F6, 6이 4 더하기 F7, 7은 6. 그럼 답은 50이 되겠죠. 마지막 90번. 얘도 위에 거랑 좀 비슷한 거 같네요. 요거는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또 있고 요거 역시도 이게 1대1 대응이란 뜻. 1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의 값을 구한다. 1일 때 그럼 F1은 F1 빼기 2 x가 2라고 하면 x를 2라고 하면 F2는 F2 마이너스 4 x가 3이라고 하면 F3은 F3 마이너스 6 이렇게 일단 F에 의해서 대응되는 함수값들은 1부터 7까지밖에 안 된다. 그럼 여기에 F에 의해서 대응되는 함수값도 1부터 7까지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1부터 7까지 얘가 1부터 7까지고 얘가 1부터 7까지일 때 1부터 6까지에서 6을 빼면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F3은 무조건 7이란 얘기가 되고 그러면 F3이 7 빼기 6 1인 거고 그럼 F3은 아까 7이라고 했으니까 F7은 1이다 라는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2는 F2 빼기 4 근데 지금 1이라는 함수값은 이미 임자가 됐고 7이라는 함수값도 임자가 뒀으니까 여기 있는 F2는 2부터 6까지 중에서 뭔가 좀 가능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2부터 6까지라고 그럼 여기 있는 2부터 6까지 함수값에서 4를 뺀 게 2부터 6까지에 있는 숫자로 떨어지려면 F2가 5 안 되고 6 가능하겠네. 6. 그럼 F2가 6이면 F2는 2란 얘기고 F2가 6이니까 F6은 2다. 뭐 요것도 특별한 오류 없이 확인이 되는 것. 만약에 F2가 5면 F2는 5 빼기 4 1이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F2가 5였으니까 F5는 1인 거. 이미 F7은 1한테 갔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다 틀린 거라서 일단 확실한 것들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 함수값에서 2를 뺀 게 얘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것은 지금 1, 2, 7, 6은 이미 임자가 있으니까 3부터 어디까지? 3, 4, 5까지만 가능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F1이 5라고 치면 F1은 5 빼기 3, 5 빼기 2, 3이 될 거고 얘가 5니까 F5는 3한테 가는 걸로. 그럼 이것도 뭐 특별한 오류 없이 다 맞아 떨어졌네. 그럼 지금 현재 1일 때, 2일 때, 3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1에 대한 거 나왔고 이제 4일 때 대한 것만 찾으면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1 선택, 2, 3, 5, 6, 7은 다 누군가한테 선택받았으니까 4 하나만 남았네. F4는 4. 그럼 F2는 6 더하기 F3 7 더하기 F4는 4. 그러면 답은 17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